경력과 경험도 부족한데 문장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면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한 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약 바이오 취준생을 위한 제약 바이오를 잡아라의 김정우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관련 분야와 맞는 스펙을 갖춘 분들은 서류가 원활하게 통과되기도 하지만 보통의 지원자 혹은 취업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수십 개의 서류를 써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분야의 품질 관리로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서류 통과 정말 어렵습니다. 제약 바이오 전문 채용 사이트인 팜 리크루트 사이트를 열어보면 수백 개의 채용고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서류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한 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라. 우리 모두는 한글을 모두 읽고 쓸 수 있지만 글에 대한 해석 능력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항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지원자들이 속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혹은 평가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야 하지만 지원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 하나를 예로 들자면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 회사가 그것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선택 기준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개인적 관점에서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워라밸이 잘 갖춰진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선택 기준이고 지원한 회사가 워라밸이 우수하여 지원했다로 기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워라밸을 추구하고자 노력할 수 있지만 지원자가 워라밸이 좋아서 왔다고 하면 좋아할 회사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가자의 입장에서 뽑고 싶은 지원자의 답변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시를 들자면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 정도를 선택 기준으로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장 가능성적인 측면에 대해 예를 들자면 회사가 면역세포 치료체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통해 회사의 발전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로서 학창 시절 면역세포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들어서 작성을 한다면 회사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의 의도를 평가자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팁, 경험 기반으로 작성하기. 지원자들 중에서는 경험보다는 자기 주장에 가까운 글을 쓰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원자들이 쓴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온갖 키워드가 남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을 작성할 때 학급 임원을 하면서 리더십도 길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업무에 임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등의 표현들이 많은데요. 성장 과정을 작성한다면 한 가지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급한 키워드에 대한 경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경험을 썼다고 해서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글쓰기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쓴 경험이 공감을 얻는 것이 핵심인데 리더십을 만약에 강조했다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통해 지원자가 실제로 리더십이 강한 사람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혼자만 들여다보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류 검토도 받고 공감 가는 경험의 수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주장한 키워드에 걸맞는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로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 기본기에 충실하기. 얼마 전 유키즈의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신 손흥정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기본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하든 기본이 중요함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경험과 경력이 부족할수록 기본기에 충실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배열, 단락 구분 등만 잘 하더라도 괜찮은
괜찮은 지원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지원자들이 자신의 경력만 믿고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아서 서류를 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력과 경험도 부족한데 문장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면 거의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력, 경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본기에 충실한 서류는 고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을 하든 품질 업무를 하든 영업 업무를 하든 모든 업무는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서류 자체에서 꼼꼼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장 배열인데요. 문장 배열이 어색하면 잘 읽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장 배열의 핵심은 주어부와 서술부가 자연스럽게 일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회는 모모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로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회는 모모로 운영했습니다로 서술부가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약간 주어부하고 서술부가 어색한 건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 있다면 부디 문장을 짧게 구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MS 워드 기준으로 공백 포함해서 한 30자에서 70자 정도 사이에 한 개의 문장 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3가지 팁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